기존의 이시바 내각대입니다. 18세부터 39세의 지지율이 15%.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18세부터 39세까지의 지지율이 80%. 총리만 바뀌었을 뿐인데 지지율이 65%나 올라갔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다카이치 총리 탄생으로 급변하는 일본의 상황이라는 내용인데, 일본에서 이제 드디어 사상 첫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가 탄생을 했습니다. 예. 뭐 이 다카이치 사나에 될까 말까부터 해가지고 한국에서 막 뉴스 나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난리였네요.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근데 일단은 취임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일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이걸 할 거다라는 정책부터 정말 다양한 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다카이치 사나이 정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여러분 인기가 상당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카이치 사나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일본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10월 21일 화요일입니다. 다카이치인데 다카시라 되어 있네요.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 대신이 이제 취임을 했다. 이래가지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내각을 딱 구성해가지고 이제 이게 팀 다카이치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랑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뭐 대통령, 의원, 내각제 있겠지만, 일본의 이 총리가 파워가 엄청나거든요. 뭐냐면은 총리가 그냥 이제 일본 대신, 한국으로 치면 장관이죠. 를 그냥 지정하면 끝이에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 없어요, 일본은. 나는 예를 들어 국방 뭐 대신에 누구, 아니 뭐 경제부 장관 누구 이거 있잖아. 이걸 총리가 너 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그 임명이 되고, 바로 그날부터 일이 시작입니다. 어쩌면 결정하는 스피드가 빠르기도 한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이제 저 사람이 저 분야에 자세할까라든지 그런 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항상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내각이 되면은 이 사람의 경력이 어떻고, 이 사람은 원래 뭐 하던 사람이고,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있잖아요. 프로필을 딱 짜가지고 딱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는데 이번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은 뭐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안배를 한, 자민당 파벌 있잖아요. 안배를 한 내각이고, 그렇게까지 큰 서프라이즈는 없었다. 인데, 다만 뭡니까? 이 고이즈미 신조로 펑콜색이죠? 예, 어떤 장관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일본에서는 이제 의외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어느 예정된 일이다 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고이즈미 신조로는 언젠간 일본 총리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총리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직책을 한번 이제 맛을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고이즈미 신조로가 국방 쪽을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킨 게 아니냐라는 식으로 일본에서 말이 나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요미리 신문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내각 지지율이 71%다. 71%. 역대 5위다. 어마무시하죠.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입니다. 참고로 일본 역대 지지율이 대충 요 정도 수준인데, 여러분 여기 왜 87% 보이죠? 87. 이게 누구냐? 예, 바로 고이즈미입니다. 고이즈미 주이치로가 이제 처음에 총리가 딱 됐을 때, 이때 지지율이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참고로 고이즈미가 왜 이렇게 지지가 높아요? 라고 궁금하잖아요. 간단합니다. 고이즈미는 당시에 이제 개혁, 바꿔야 된다. 뭘 바꿔야 된다? 자민당을 바꿔야 된다. 예, 나오죠? 자민당을 파괴해야 한다. 단지 이거 하나만으로 고이즈미는 그때 당시 지지율을 엄청 끌어올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반대하는 애들은 다 나쁜 애들이다. 여러분, 저 나쁜 애들이 나의 개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 나에게 힘을 주세요. 원기옥.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 구태 정치가들 사이에서 고이즈미는 뭔가 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여. 이 나라를 바꿔줄 것 같아. 그럼 고이즈미를 지지해야 돼. 이래가지고 당시에 이 87% 압도적인 이제 지지율을 끌어올리게 된 거죠. 그 외에 참고로 이제 지지율이 높은 사람들이 1차 아베 내각이라든지 이제 스가 전 총리라든지 자민당에서, 예,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이번에 71% 상당히 높은 지지율은 틀린 말이 아니죠. 당장 이전에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는 50%도 간당간당했거든요. 다카이치 사나이 지지율이 좀 이제 뭡니까?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기존의 이시바 내각대입니다.
18세부터 39세의 지지율이 15%.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18세부터 39세까지의 지지율이 80%. 총리만 바뀌었을 뿐인데 지지율이 65%나 올라갔어요. 40세, 59세 또한 29%에서 75%로. 이시바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지율이 올라갔었고 다카이치 사나이는 젊으면 젊을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약간 그런 좀 정반대되는 정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젊은 분들은 좀 보수적인 그걸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전체를 봤을 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젊은 층의 뭐 보수화, 이걸 뭐 우경화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 젊은 친구들이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이 있었다고? 일본 젊은 친구들 투표율 30%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적어도 대통령 선거하면 70% 나오잖아요. 일본은 30%대예요. 아니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이 우경화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젊은 층의 지지율은 사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사람을 들고 와야죠. 도널드 트럼프. 바로 이 트럼프식의 지지율 펌핑 방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가 젊은 친구들에게 지지받는 이유 중에 하나, 일단 이거죠. 알기 쉽고 단순한 키워드를 써가지고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게 다카이치 사나이 방식이에요. 일본 열더를 강하고 풍족하게 만든다. 다시 한번 마가 일본판이에요. 그 메이크 재팬 그레이트 어게인. 이래가지고 이제 일본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습니다. 구호 외쳐. 알기 쉽죠. 정치에 관심 없다 하더라도 뭔가 이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사람은 일본을 좀 부자 나라로 만들어 줄 것 같은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요. 기대감. 거기다가 또 이 다카이치 사나이 특징 중에 하나. SNS, 트위터 171만 팔로워. 여론이 예를 들어 내가 뭐 할 거다를 발표하기 전에 트럼프랑 똑같습니다. 나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내각 구성할 거야. 장관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거를 SNS상에 먼저 있잖아요. 이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본 젊은 층들은 기존의 언론사를 올드 미디어라 해가지고 불신이 있습니다. 언론은 일본의 올바른 걸 뭡니까? 전달해 주지 않아. 기득권의 내용만 대변해. 일본 언론은 썩었어. 이게 일본 젊은 층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카이치 사나이는 나는 니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한다. 라는 식으로 이런 SNS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이 짱을 응원하는 응원단 분들도 SNS를 잘 활용하시니까 그렇죠. 본인이 말하지 않더라도 그 행동을 보고 응원단 분들이 그 많이 SNS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눈에 보이니까 뭔가 바뀔지를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기존의 일본에 있던 나이든 정치가보다는 젊은 친구들과 다이렉트로 소통하는, 직접적으로 소통해주고 그들이 알기 쉬운 키워드로 이제 뭡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이제 어필한다는 것 자체가 그 젊은 친구들에게 이 정치가는 뭔가 우리를 봐주면서 정치를 하는 거구나라는 뭐 약간 환상일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전략을 다카이치 사나이가 정말 잘 씁니다. 그리고 이 젊은 층의 인기가 많은 이유, 이시바짱을 들고 올 수밖에 없는데 젊은 친구들이 느꼈을 때 이 사람은 일을 못하는 거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심어줬단 말이에요. 이시바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이 물가입니다.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이시바 총리 또한 총리를 잡을 때 일본 물가 요즘 너무 높으니까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총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당장에 뭡니까? 박간의 방송에 여러분 자주 다루는 게 뭐가 있어요? 일본의 쌀 가격. 그래프가 장난이 아니죠. 지금도 5kg당 4,427엔. 우리나라 돈 4만 원이 넘어가요, 쌀 가격이. 5kg당. 이거 뭐, 쌀 가격이 비트코인, 뭐, 금 가격도 아니고 말이야. 뭐 계속 오르고 말도 안 되잖아요. 당장에 소비자 물가는 오르는데, 임금은 안 올라.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살기 힘들어. 이게 이시바 총리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 총리가 이제 내려가고, 이거를 다카이치 사나이는 뭐예요? 여러분, 저는 다릅니다. 저는 다르니까 믿어주세요라고 계속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흔히 말하는 이번 지지율의 기대감으로도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하나 더. 일본의 외국 관광객들이 너무 와가지고 이거 싫어요. 이런 사람들이 특히 젊은 층에 많아요, 여러분. 관광객이 오는 거 플러스 해가지고 이 중국 자본, 일본에 땅을 사들이고 집을 사들여가지고 우리가 살 집이 없어. 시내 중심가 도쿄부터 이래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데 이건 분명 필시 저 나쁜 외국인들 때문일 것이야
라는 그게 SNS상에 막 나오고, 그거를 이제 일본 사람 젊은 친구들부터 좀 많이 믿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 대한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안 좋은 인식이 많이 강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이시바 총리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있잖아요. 터치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외국인 분들에 대한 대책을 한다, 규제를 한다라는 것보다 조금 진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공생? 관광도 하고 하니까 지금은 그런 과도기적이니까 좀 참아라 하는 게 이시바였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다카이 사나는 뭐예요? 외국인이 일본 나라에서 사슴을 발로 차고, 이런 무분별한 외국인을 받아들이니까 일본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정책을 엄격하겠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지금까지 이시바가 못했던 거를 다 다카이치 사나이는 정상화시키겠다. 그리고 뭐 결과적으로 일본 어떻게 만들게 돼? 강하고 풍족하게,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게 만들어 줄게요, 젊은 친구들. 이라고 하다 보니까 80% 지지율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은 이제 총리가 취임하고 나면은 국회에서 이제 소신 이제 표명을 합니다. 이번 총리가 자기 임기 동안에 어떤 걸 할 것이다 라는 본인의 목표 있잖아요. 예, 흔히 말하는 반장 선거 당선됐으니까, 자, 제가 됐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라는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 외국인 대책, 가솔린 감세, 외교, 안전보장, 헌법 개정. 포인트를 딱 좀 집었는데, 일단 아까 말한 그 외국인이잖아요. 예, 이거 바로 딱 들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카시 사나이가 외국인을 뭐 몰아내지 이런 말 한 거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지금의 이제 일본의 이런 상황부터 이래가지고 좀 이걸 바꿔야 된다. 지금까지는 그냥 아무것도 기준이 없었다, 외국인에 대해서. 근데 이제부터는 예를 들어 토지라든지 외국인 관광부터 여러 전제 비자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규율을 만들어가지고 아웃이 되면은 쳐낸다, 약간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일본이 바뀐다라는 걸 다카이 사나이가 표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뭡니까? 아까 말한 일본 사람들이 좀 뭡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던 고물가 대책.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가 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사실은 말이 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원래 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돈을 찍어가지고 인플레를 유도를 시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본 엔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 돈을 풀면은 일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엔화의 가치가 폭락을 하고 안 되죠. 지난 선거 때는 많은 정당들이 소비세 내려주세요. 그렇게 했었는데 소비세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네요. 안 나오죠.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약간 둘러서 얘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본을 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고 싶다.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하기 쉽고, 주식이 점점 올라가는, 이런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돈을 찍어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은 그 돈으로 주식시장에 돈을 넣어라. 부동산에 돈을 넣던가. 네가 재테크 안 하면은 너는 가난해질 것이다. 약간 이걸 둘러서 얘기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왜? 아까 물가 대책. 당장에 본인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카이치 사나이가 하고자 하는 대책이 젊은 친구들이 원하는 흔히 말하는 물가 대책과 이어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다만 일본 요즘 젊은 분들도 주식 안 하면 바보지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있죠. 그런 분들은 원래 다카이치 씨가 되면 재택 성공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지지했던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경제 정책보다는 좀 더 있잖아. 대외 정책에 관해서 이번에 특히 좀 이제 목소리를 많이 내거든요. 특히 대외 강경, 방위력 강화, 스파이 방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번에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일본이 이제 이걸 이제 전제조건 삼아가지고 흔히 말하는 있잖아요. 전쟁 가능한 국가, 헌법 구조에 관한 그것도 이제 곧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뉘앙스를 이번에 좀 많이 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해외에서 바로 반응이 오죠. 어느 나라에서? 그래도 중국에서 반응이 옵니다. 중국, 다카이치 총리의 소신 표명의 반론. 중국 입장에서는 니들은 전쟁에서 졌는데 패전국인데 재무장 한다니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하지 마라. 방위기 즈맥 무슨 짓이냐. 이제 이렇게 경계를 하는 중국 입장에서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한 스파이 방지법이라든지 일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좀 뭡니까? 이런 제재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는 게 있는 거죠. 당장에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이번에 다카이치 사나이가 된다고 해가지고 우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왔죠. 서울신문.
1. 다카이치 한국 김조와 화장품 드라마도. 일본에서 이 총리 취임하고 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이제 뭡니까 기자회견할 때 한국의 그 이제 화장품 좋아하고 한국 김도 맛있습니다. 난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한국에 뉴스에 나와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을 겁니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한국 언론사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예. 예, 조선일보 기자가 아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되면은 한일 관계가 안 좋아질 것 같은 한국에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한국 화장품도 쓰고 한국 김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 이번에 국회 연설에서 한국 정상과 대화의 관계 강화를 모색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걸 보고 일본에서는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네요. 한국은 중시, 중국에는 좀 발언을 세게 한다. 라는 다카이치 사나이의 지금 생각. 무슨 말이냐면은 다카이치 사나이는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카이치 사나이는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사도 한국과 관계 강화를 한국이랑 사이가 좋아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한미일 공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미일 공조를 왜 하나요? 중국 견제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색깔은 확실합니다. 일단은 중국을 상당히 좀 뭐라 합니까? 말하면 그런데 잠재적 적국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정도까지 이 사람은 센 발언을 해요. 다카이치 사나이 입장에서는 중국이랑 척을 찌려면은 그래도 주변국에 같은 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대한민국. 어쨌든 한국이랑은 좀 뭡니까? 사이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 예, 라는 좀 색깔을 처음 초장부터 그냥 대놓고 그냥 진하게 있잖아요. 내고 오는 게 다카이치 사나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이 일본에서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소신 표명이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어요. 유튜브 동시 생중계부터 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왜? 지금까지 일본 여러 총리들이 소신 표명을 했는데 이 정도로 좀 색깔을 세게 낸 총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만 전리되기 전에 보여줬던 태도라든지 내용 그거보다는 마일드하게 그거보다는 마일드하죠. 그런 모습인데 원래는 여러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렇죠. 라는 그런 예.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도 억제를 한 건데 그렇죠. 근데 다른 총리들 기존까지 있잖아 랑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파워가 좀 이제 메시지성이 좀 강하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말만 번지를 할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 다카이치 사나이의 실전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10월 28일 다카이치 사나이랑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정상회담,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죠. 미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지 경제 정책을 뭘 하든 아까 말한 뭐 재무장을 하든 뭐라든 하지 않겠습니까? 데뷔하자마자 바로 시험대에 오르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걸 좀 상당히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당장에 이것뿐만도 아니죠.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가잖아요. 그럼 또 아마 한일 정상회담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본인이 했던 말을 정말 그대로 지키냐 안 지키냐 라는 그런 시험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의 지지율 높아요. 이거 71%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잘못하면 급락할 수도 있다. 왜? 기대가 크잖아. 실전에 나가서 예를 들어 내가 기대한 모습은 저게 아닌데 라든지가 나오면 이게 그냥 곤두박질 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다카이치 사나이는 지금까지 요 근래 요 한 10여 년 동안에 아베 전 총리를 제외하면은 뭐 거의 뭐 최고의 뭐 기대를 받고 있는 일본 사람들의 그런 총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이게 행동으로 이어질지. 근데 이게 만약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여러모로 일본에서는 좀 큰 변화. 아까 말한 뭡니까 대외 관계라든지 아니면 일본 내부적으로도 외국인에 대한 색깔이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너는 좋은 외국인, 너는 나쁜 외국인 속칭 말해서 있잖아요. 예, 이렇게 바뀐다든지 하는 게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본에 거주하시는 뭐 한국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본에 여행 오는 한국 분들도 이 다카이치 사나이가 앞으로 어떤 정책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진짜 총리 되기 전까지는 이거보다 더욱더 센 발언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말로. 그런데 뭐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야스쿠니도 안 간다 그러고 본인이 했던 거를 이제 약간 좀 굽히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눈치 봐야죠. 예, 나라를 대표하는 자리 갔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어도 중국한테는 약간 좀 눈치를 안 보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런 식으로 좀 뭔가 라인을 좀 확실하게 정한다고 해야 되나? 다카이치산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중국이랑 같이 못 가니까 미국이랑 같이 가야 되는데, 근데 일본이랑 미국만으로도 중국을 견제할 수 없으니까 우자든도 한국 뭐 옛날에 좀 있잖아. 약간 좀 거친 발언 했지만 한국에 대해서 그래도 한미일 공조를 하지 않으면은 일본이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지금 한국에도 좀 손을 내미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기대한 건 뭐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물가가 너무 비싸요. 쌀값 비싸요. 월급이 안 올라요. 가 문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이시바랑 다르게 뾰족하게 대책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뭐 다카이치 사나이가 총리가 되면 비정규직자부터 이래가지고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일본이 좋아질 거야. 라고 믿었던 그 젊은 친구들이 실망을 할 수도 있는, 예, 그런 여지도 꽤 많이 남겨져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젊은 층들을 위한 이런 경제정책이라는 게 어렵잖아요. 특정 층을 겨냥해가서 하는 게. 당장에 그 친구들이 솔직히 말해서 인터넷상에서 응원을 해주지만은 투표는 하러 안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아직까지도 뭡니까? 고령층들이, 예, 투표를 많이 가고 표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고령층들은 신경 안 써요. 예를 들어 젊은 층들을 위한 뭐 복지하겠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라는 게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리가 되었지만 자민당 하나로 다 법률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본 유신회랑 자민당이 연립을 하곤 하지만은 여소야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100%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만약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진짜로 서민들을 위한 경제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핀트가 벗어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실현이 될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